당신의 건강을 플러스하는 시간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영입니다. 최근 20, 30대 젊은 층에서 주로 발생하는 관절 질환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걸까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니 지금 오늘 어떤 시간이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또 20, 30대 층을 다루는데요. 제가 또 30대 아니겠습니까? 어떤 주제일까요? 오늘은 요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슬개골 연골 연화증. 네. 강아지들 슬개골 탈구되는 거는 많이 들었는데요. 사람에게도 슬개골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기 이름만으로는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는데요. 슬개골은 어디를 뜻하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 모형을 갖고 왔는데요. 무릎에는 관절이 두 개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관절은 우리 무릎 진짜 이렇게 구부릴 때 이렇게 움직이는 대퇴골과 경골이 만나는 관절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대퇴골과 이 슬개골이 만나는 대퇴슬개 관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알아볼 주제는 요 슬개골 이렇게 뒤집어 보면은 요 면을 우리가 오늘 알아볼 건데, 여기 슬개골이 대퇴골과 만나는 면 안쪽에는 이제 이 뼈를 싸고 있는 연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연골이 이제 충격 흡수도 해주고 윤활 작용도 해주고 완충 작용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 중요한데, 어쨌든 오늘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아, 이 부분 흔히 사람들이 여기 이렇게 툭 치면 이 다리가 이렇게 탁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연골인 건가요? 그렇죠. 오. 이 연골 연화증이란 어떤 질병일까요? 단단해야 할 이 연골이 조금 약해지면서 생기는 질환일까요? 맞습니다. 그 말 그대로 연골이 연해지는 건데 오. 한마디로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군요. 요즘에는 여성분들 청장년층에서도 많이 생기고, 우리가 이 연골 연화증은 단계가 0부터 4까지 총 이제 5단계로 나누고 있는데, 일단 0단계는 정상인 경우는 그냥 0단계라고 네. 하고, 이제 1단계는 이제 표면 자체는 정상인데 이제 좀 물렁물렁해진 상태를 이제 1단계라고 하고, 2단계부터는 이제 여기 표면이 살짝 그냥 까지는 거, 까지면서 이제 약간 얕아지고 섬유 연축이 있는 경우를 2단계라고 하고, 3단계는 연골 전체의 50% 이상이 이제 손상됐을 때 3단계라고 하고, 4단계는 이 연골이 완전히 닳아서 여기에 다 닳아서 없어지면 안에 뼈가 보이거든요. 그 뼈가 노출된 상태를 이제 4단계라고 정의합니다. 아, 뼈가 보이는 단계면 정말 심각한 단계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무릎 질환하면 당연히 고령 환자가 많을 것 같거든요. 이것만큼 비교적 젊은 환자가 늘고 있다는 게 어떤 일일까요? 그 실제로 요즘 외래 보다 보면은 젊은 특히 여성분들이 꽤 있는데요. 그래서 이유를 따지자면은 요즘에 비만도 좀 많고, 비만인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운동 부족으로 대퇴사두근이 약해져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나친 다이어트 이런 것들 또 있을 수 있고, 또 네. 여성분들 힐 신는 것도 이제 무릎 건강에 그 슬개골에 압력이 많이 쏠리기 때문에 안 좋은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아, 결국 그럼 무릎을 많이 쓰게 된다면 이 무릎 연화증이 오는 건데요. 원인이 어떤 걸까요? 원인이 근데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사실 딱 뭐 때문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보통 많이 꼽는 원인으로는 선천적인 원인 중에서는 다리 정렬이 이제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이 슬개골의 주행이 있는데 그 주행이 좋지 않은 경우. 주행이라면 이렇게 움직여야 예. 되는데 맞습니다. 이게 옆으로 삐그덕 맞아요. 네, 정확합니다. 부정교합 느낌인 거네요.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런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후천적으로 우리가 뭐 외상이 있다든지, 아니면 슬개골 탈구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과체중, 아니면은 뭐 심하게 부딪힌 경우, 이런 거에 의해서도 이제 연골 손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연골 연화증을 부추기는 습관이나 행동도 있을까요? 그래서 보통은 이런 높은 산이나 계단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비탈길 이런 거 안 좋고, 그리고 우리 그 쭈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하거나, 아무튼 요 무릎에 압력이 많이 실리는 경우가 다 안 좋은 건데, 한 자세로 오랫동안 앉아 있다든지, 그리고 과체중,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하이힐 이런 것도 안 좋습니다. 선생님 저 괜찮은 걸까요?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정말 무섭습니다.
이렇게 평소 무릎 연골을 소중히 아끼겠다고 운동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안 됩니다. 일단 우리가 마치 연골이 어쨌든 안 쓰면은 아낄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히려 안 쓰면은 연골은 약해지게 되고 실제로 동물 연구에서도 운동을 많이 한 그룹에서 연골이 더 부피도 커지고 더 이제 튼튼해지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네. 앞서 연골 연화증은 여성 환자 비율이 조금 더 높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이유일까요? 일단 우리나라 통계상으로는 여자가 한 62.5% 절반 한참 넘게 있는데 해외 논문이나 이런 거 찾아봐도 보통 여자가 60%고 남자가 40%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원인으로는 일단 첫 번째로는 연골 두께 자체가 이제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두꺼운 걸로 알려져 있고요. 두 번째 원인으로는 이제 근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하고 또 하이힐 많이 신고 여성분들이 그리고 더 쭈그려 앉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안 좋은 것으로 더 여성분들이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가 느끼는 주요 증상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환자가 느끼는 증상으로는 보통 여기 무릎 앞쪽으로 해갖고 이제 시린감이나 통증이 있다고 이제 호소를 하고 무릎이 붓거나 물이 차거나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마찰음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삐걱삐걱 소리가 네네. 나는 경우요? 그럴 수도 제가 있고. 요즘 나고 있는데 혹시 저도 의심해봐도 되는 걸까요? 아프면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무릎이 뻣뻣하다든지 잘 통증이 발생한다든지 그럴 때 이제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증의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요? 많이 힘들까요? 심한 경우에는 이제 무릎 구부리는 거나 이런 게 이제 힘든 경우도 있고 심해지면은 이제 쭈그려 앉는 걸 못 하게 됩니다. 아예. 물론 뭐 통증의 정도는 연골 연화증의 단계에 따라서도 다르고 같은 단계에서도 다 다양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요 무릎에 아까 물 찰 수 있다 그랬는데 물 찬 경우에는 삼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더 통증이 심할 수 있습니다. 이 슬관절 삼출이라는 건 또 어떤 걸까요? 삼출은 이제 그냥 간단하게 물 찬 거를 삼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은 무릎에도 정상적인 관절액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래서 보통은 생성되는 거랑 흡수되는 게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이 맞아갖고 일정량의 관절액이 유지되면서 살게 되는데 이렇게 연골 연화증이나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생성되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흡수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무릎이 많이 붓거나 물이 차게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가 삼출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네. 이 연골 연화증을 방치하게 된다면 나중에 관절염으로 발전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방치하게 되면 일단 이 단계가 점점점 올라가게 되고 단계가 이제 마지막 단계 가면 아까 뭐라고 했죠? 뼈가 노출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방치하게 되면 그 노출되는 범위가 점점 커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관절염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조기에 진단을 받아서 빨리 치료받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진행 단계에 따른 진단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진단은 일단 병원 와서 일단 이 신체 검진이랑 환자의 병력 청취, 아까 말씀드린 그런 증상 어떻게 호소하는지랑 물어봐서 확인하고 그랬을 때 어느 정도 진단이 의심이 되면은 엑스레이나 MRI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연골 손상의 정도를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망가지면 재발하기 쉽다고 들었거든요. 정말 걱정이 큽니다. 어떨까요? 일단 선천적인 요인도 있고 복합적이기 때문에 잘 치료받고 잘 나았다고 생각해도 다시 또 재발하고 할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방법은 일단 생활 습관을 잘 교정해서 그런 일들이 더 진행되지 않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잘 나았다고 생각해도 병원에 주기적으로 오면서 이제 정기 검진 하듯이 확인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치료 방법에는 어떤 선택지가 있을까요? 치료 방법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통은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합니다.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 그다음에 운동,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통 치료를 많이 하고 치료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동안 통증이 이제 사라지지 않는다면 이제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주사 치료는 어떤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주사 치료는 주사 자체가 뭐 연골을 뭐 재생시키고 이런다기보다는 주사는 보통 우리가 연골 주사라고 불리는 것들을 많이 놓게 되는데 그 연골 주사는 무릎 안에 염증을 최대한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윤활유 작용,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그 연골이 다시 좀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수술을 안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일단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런 기타 보존적 치료를 지속하는데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선택지로 이제 수술적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수술이라는 거는 보통은 관절경 수술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관절경으로 진단을 한 번 더 할 수 있죠.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직접 무릎에 넣어서 한 번 더 정확한 진단을 하고, 왼쪽 사진 보시면은 이렇게 오돌토돌하게 튀어나온 것들이 많이 보이죠. 위쪽에 보면 네. 위쪽에 있는 게 이제 슬개골이고 아래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대퇴골이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 슬개골 연골 연화증이 한 2단계에서 3단계 정도 사이라고 볼 수 있고, 오른쪽은 이제 수술하고 난 사진인데 이걸 이제 다듬어내는 거죠. 저 위에 오돌토돌했던 네, 부분들을 오돌토돌한 다 게 잘라내는 거군요. 네, 없어지고 네. 평평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수술을 이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연골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생활 습관 교정. 네. 생활 습관 계단 교정이라면 같은 거 이제 최대한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그리고 쭈그려 앉기, 양반다리 이런 것들 피하고, 그리고 체중 관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체중이 많이 나가면 당연히 앞쪽에 체중이 더 많이 실리고, 그러면 연골이 다칠 수 있는 더 확률이 높아지니까 네. 체중 관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운동 일단 자기한테 맞지 않는 운동은 안 하는 게 좋은데, 너무 이제 강도가 높다든지 이런 운동은 피하는 게 좋고, 보통 우리가 권하는 거는 통증이 있는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걷기, 평지 걷기, 평지 걷기. 네, 수영, 자전거 바퀴 돌리기, 실내 자전거를 많이 하라고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이제 대퇴사두근을 이제 강화시킬 수 있는 뭐 헬스클럽에서 헬스 뭐 이런 것들도 통증이 어느 정도 가라앉은 다음에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은요,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이 클수록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평소 생활 습관이 무릎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TV홈 닥터 더 나은 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도 이 하이힐을 벗어 던지고 네. 선생님과 함께 지금 운동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운동하러 가시죠. 운동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네, 하겠습니다. 무릎을 가해지지 않게.